호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어느 바닥에 남자가 누워있다. 얼마나 잠을 잔 걸까? 눈을 뜨고 일어나니 앞에서 괴성이 들렸어. 자세히 보니 앞에서 여자친구가 울고 있었어. 하얀 사탕을 손에 쥔 채로. 저거 내 건데? 욕심이 많던 나는 사탕을 한 번에 입에 넣었던 기억이 났어. 본래 당도가 높아 하나씩 먹어도 효과가 좋은 사탕이야. 갑자기 여자친구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어. 그러더니 하얀 사탕을 나 몰래 많이 먹었어. 그러다가 웃기 시작했어. 사탕이 맛있었나 보다. 그럼 슬슬 만날 준비를 해야겠지. 지구의 모두들 안녕하세요. 놀라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지구의 모두들을 향해서 직접 머릿속으로 말을 걸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을 잊었습니다만 저는 신의 밑에서 일하는 자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두에게 중대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지구는 탄생한 이후로부터 우주 시각으로 일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 신께서 한 가지만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모두 각자 일주일 이내에 소원을 정하였으면 합니다. 정하였다면 일주일 후에 신을 향해 자신의 소원을 하나만 빌어주세요. 그것을 저희가 집계한 후 가장 많은 소원을 이루는 시기 되겠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전해진 메시지. 가장 많은 사람이 빈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갑자기 세계는 대혼란에 빠졌다. 지금 지구에게 부족한 것은 자원이다. 그것을 빌자. 아니, 평화가 제일이다. 핵병기를 없애자. 그런 것보다 돈이다. 돈을 줘. 소동을 멈추고 소원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 A국의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제회의가 소집되었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대립해서 혼란이 늘어날 뿐이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때 대통령은 세계를 위해 어느 결단을 내렸다. 그것은 모두가 소원을 그만두자는 호소였다. 모두들 제멋대로 소원을 빌려고 하니까 혼란스러운 것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편이 낫다. 처음으로 세계가 하나로 되려고 했다. 그리고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 모두들 긴장하고 신에게 빌었다. 모두들 안녕하세요. 나는 얼마 전 인사드린 신의 심부름꾼입니다. 자, 방금 집계가 끝나서 신께서 이루어주시는 소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저희들로선 여러 소원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잘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여담입니다.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지자 인간은 지구상에서 소멸되었다. 첫 번째 이야기. 하얀 사탕은 수면제다. 욕심은 자살에 대한 욕심이다.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의 시체를 보고 정신이 나가서 따라서 자살하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신의 대리인은 지구의 모두들에게 소원을 빌라고 했다. 인간 이외의 생물들이 인간을 없애면 좋겠다 고 빌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아이는 개구장이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기, 장난을 치다가 친구들과 싸우기, 위험한 장난치기 등을 일삼았다. 그래서 아이의 몸에는 상처가 아물 날이 없었다. 팔이 부러지기도 하고 그저 약간의 찰가상만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아이는 유난히 어린이 보험에 많이 가입되어 있었다. 그날 아이는 새로운 놀이를 찾았다. 그건 바로 세탁기 장난. 아이는 세탁기 안에 들어간 후 친구에게 세탁기를 가동시켜달라고 했다. 세탁기가 가동된 후 친구는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로 달려갔다. 미지근한 물이 점점 차오르고 세탁기 통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아이는 점점 어지러워했다. 물이 코 속에서 맴돌이를 하다가 뱃속에 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때 어머니는 외출해서 돌아왔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에 어리둥절해하며 다용도실로 들어선 어머니는 비명을 질렀다. 세탁기 안에는 아이가 들어있었다. 얼마 후 친구가 돌아오자 아이는 세탁기 안에서 죽어있었다. 다용도실에선 아이의 친구가 세탁기 안에 시체에 뽀송뽀송한 옷을 부여잡고 울고 있었다. 어느 날 내게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어떤 남자의 목소리였다. 꼬마야, 혹시 너네 엄마 있니? 그때 엄마가 요리를 하다가 화상을 크게 입어 죽었다. 아니요, 없어요. 그럼 혹시 너네 아빠 있니? 다시 그때 아빠가 집으로 오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죽었다. 아니요, 없어요. 그래? 그럼 혹시 호돌이네 집이니? 아니요, 아닌데요. 호순이네 집이에요. 첫 번째 이야기. 죽은 아이의 옷이 뽀송뽀송한 상태였다. 즉 건조가 된 상태인데 건조를 하려면 세탁 버튼과 별개로 눌러줘야 한다. 어머니가 아이를 죽이려고 건조 기능까지 눌러버렸다. 어머니는 어린이 보험에 보험금을 얻게 된다. 두 번째 이야기. 남자가 누구 있니? 라고 말하면 동시에 그 사람이 죽기 때문에 의문의 남자는 우선 사람이 아닌 존재를 추측한다. 하지만 그 남자가 호돌이 집이니? 라고 물어보자 꼬마는 자신의 집이 호순이네라고 답했다. 즉 남자는 호돌이네 집을 죽이려고 한 것인데
애꿎은 호순이네 엄마 아빠를 죽이게 돼버린 것이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오랜 세월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어. 여친은 질투심이 매우 강한 여자여서 어떤 여자인 사람이랑 이야기만 하려 해도 그만하려며 나를 뜯어 말렸었어. 그래서 나는 바람도 안 피우고 사랑한다고 몇 번이나 말해줬어. 그 후에 마침내 나는 여친과 결혼을 한 거야. 결혼식을 마치고 집도 사고 우리의 행복한 신혼생활은 시작되었어. 아내는 매일 나를 현관에서 배웅하고 밤에는 요리를 만들고 기다려줘. 나는 정말 행복한 것 같아. 그리고 몇 년 후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했어. 의사 말로는 딸이라고 했어. 나는 처음으로 느끼는 기쁨에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어. 나는 아내의 배에 귀를 대고 곧 태어날 우리 아이의 모습에 설레었어. 그러나 며칠 뒤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왔어. 아내가 유산했다는 의사의 말. 나는 상사에게 말하고 서둘러 아내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어. 그리고 나는 산부인과 담당 의사로부터 유산 사실을 들었어. 믿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던 것이었어. 나는 병실에 있는 아내에게 갔어. 나는 유감이야 라고 넌지시 말을 걸었어. 아내는 중얼거렸어. 그래요. 그런 다음 기운 넘치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 하지만 또 아이를 만들 거야. 죽어버린 그 아이의 목까지 살 수 있는 건강한 사내 아이. 나는 그런 아내가 참 멋있고 고마워. 회사 상사의 잔소리를 뒤로 한 채 나는 귀가 중이었어. 집안에 들어와서 라면을 끓이려고 준비했어. 좋아, 오늘은 맛있는 호라면을 먹어야지. 라면을 먹을 생각에 신이 난 나는 냄비에 물을 받으려고 하기 시작했어. 근데 물이 잘 나오지 않았어. 이놈의 달동네, 이젠 물도 제대로 안 나오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물이 다시 전처럼 콸콸 잘 나왔어. 내 생각을 읽은 건가? 재미있네. 첫 번째 이야기. 우리는 여기서 여자친구가 다른 여자에 대한 질투심이 심했다는 것, 딸을 가졌다는 것을 주목하여야 한다. 자신이 임신한 딸도 여자로 받아들여 유산을 의도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자가 아닌 남자인 사내아이를 낳는다고 한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달동네이므로 집마다 수도관은 하나이다. 화장실과 부엌이 같은 수도관을 쓰고 있을 터다. 누군가 화장실에서 물을 틀다가 꺼서 내가 물을 받을 때 잘 안 나왔었다가 잘 나왔다. 누군가 화장실에 숨어 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문을 두드리는 난폭한 소리가 호동이를 놀라게 했다. 시간은 심야 3시. 당연하게도 손님일 리는 없다. 자다가 깬 생후 2개월의 아기를 조용하게 하고 겨우 한숨 돌렸다고 생각하자마자 일어난 일이다. 약간의 짜증과 불안을 안고 현관까지 나가 현관문의 렌즈로 밖을 살핀다. 그랬더니 문 저편에는 본 적도 없는 중년 사내가 있었다. 사내는 아무래도 술에 취한 모양이다. 호동이는 잠시 고민했다. 공영단지의 집 앞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이웃들이 깨버린다. 그렇다고 문을 열고 주정뱅이를 상대하는 것도 망설여진다. 어쩔까 하고 생각하고 있자니 남자는 궁시렁대면서 계단 쪽으로 걸어갔다. 아무래도 집을 잘못 찾았다고 착각한 모양이다. 호동이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리고 집에서 바로 나와 주정뱅이가 없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집을 나섰다. 내 소중한 아들이 납치당했다. 범인은 경찰에 알리면 아들을 죽이겠어. 라는 말과 함께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 가난한 나로선 도저히 그만한 액수의 돈은 구할 수 없었다. 나는 전화로 간청했다. 제발 적어도 반으로만이라도. 그러자 범인은 그건 좀 힘들겠지만 그래 주지. 범인은 마음이 약해진 탓인지 나의 절망적인 마음을 이해한 것인지 나의 간청을 받아들여 주었다. 그 후 아들과 만나게 된 나는 정신을 잃었다. 첫 번째 이야기. 마지막에 보면 호동이는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집을 나섰다고 한다. 그것도 주정뱅이가 다른 곳에 가자마자. 호동이가 이 집에 몰래 들어온 침입자이다. 두 번째 이야기. 범인은 반으로 해달라는 나의 간청을 응해줬다. 그러자 돈도 반이 됐지만 아들도 반이 된 채로 나에게 왔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의대에 다니던 시절에 사귀었던 친구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 친구가 말했어. 여자친구의 배 안에 종양이 생겼어. 바로 수술했으면 괜찮았는데 수술하기를 너무 꺼려해서 이제 보통의 병원에서는 이미 늦었다고 봐주질 않아. 나는 말했어. 그거 참 안 됐네. 친구가 말했어. 그래서 말인데 네가 수술을 해줬으면 좋겠어. 응? 내가? 제발 부탁해. 돈이라면 얼마든지 낼게. 나는 산부인과 소속인데? 부탁해. 어떤 무인도에 남자 1명과 여자 6명이 여행 도중에 표류했다. 처음에는 다 함께 힘을 합쳐 무인도 탈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게 되었다. 의식주는 먹을거리와 재료가 풍족한 섬이어서 괜찮았지만 그 여유로 인해 젊은 여자들이 밤이면 밤마다 남자를 그리워하게 되었다.
그래서 한 명의 남자는 6명의 여자와 교대로 매일매일 데이트를 해주었다. 일주일에 휴일이 하루뿐이어서 남자는 피곤하고 힘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섬에 또 한 사람의 남자가 떠내려왔다. 원래 있던 남자는 이제야 휴일이 늘겠군 이라고 생각해 매우 기뻐했지만 남자의 휴일은 아예 사라졌다. 보너스 이무이. 호돌이는 아파트 22층에 살고 있다. 오늘 TV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려서 가보니 밖에서 누군가가 노크를 하며 이렇게 말했다. 저기 화장실이 급한데 문 좀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호돌이는 너무 섬뜩해져서 열어주지 않았다. 첫 번째 이야기. 나는 산부인과 소속이다. 친구는 친구의 여자친구가 임신해 낙태를 부탁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남자가 한 명 더 늘었는데 마지막 남은 휴일이 없어졌다는 건 그 휴일을 새로운 남자한테 쓴다는 것이다. 새로운 남자는 게이다. 보너스 이무이. 화장실이 급한데 굳이 22층까지 올라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있다. 다른 목적이 있다.